남들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을 거부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은 필수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82살 할머니가 세상의 상식에 도전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산골 마을의 이른 가을, 하늘은 높고 산은 붉게 물들어갑니다.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에서 82살 박정희 할머니가 텃밭에 앉아 고추를 따고 계십니다. 손끝에 묻은 흙을 툭툭 털며 잠시 숨을 고르시는데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캐나다에서까지 온 가족이 모이는 하루를 앞두고 정희 할머니의 마음은 단단히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말해야겠다. 더는 미룰 수 없어. 정희 할머니의 집은 추석 전날부터 북적입니다. 큰아들 내외와 손주들, 둘째 딸 가족, 막내딸까지 15명이 넘는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떡을 빚고 전을 부치고 갖은 나무를 묻히는 손길 사이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자리, 반찬을 나누어 먹던 정희 할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하나 말할 게 있구나. 식탁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단호합니다. 올해부터 건강검진 안 받을란다. 순간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큰며느리가 물을 한 모금 삼키더니 대묻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더는 검진 안 받을 거야. 내 나이에 무슨 검사야. 병원 다니느라 시간 낭비하는 것도 지겹고. 둘째 딸이 황급히 말을 자릅니다. 어머니, 작년에도 혈압약 조절한다고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정희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그 사진 속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노인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기억하지? 말순이. 작년 봄에 세상 떠난 우리 동네 이웃집 말순이 할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희 할머니는 사진을 조심스레 만지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말순이는 평생 아픈 데 없이 살았어. 80 넘도록 약 한 알 먹은 적 없었지.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간에 이상이 있다는 거야. 큰 병원 가서 조그만 수술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간단한 수술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질 못했어.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순이 본 게 병원 입구였어. 곧 나올게 하고 웃던 얼굴이 마지막이었지. 식탁 주변이 더욱 조용해집니다. 큰아들 영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검진을 안 받겠다는 건가요?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에 뭘 더 알아? 뭘 더 고치겠어? 가방 가득 약 먹으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막내딸 연희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검진이 중요하잖아요. 큰 병을 미리 발견할 수도 있고. 그때 정희 할머니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큰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영호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의사였습니다. 사실 어머니 말씀이 일리가 있어. 가족들의 놀란 시선이 일제히 영호에게 쏠립니다. 의사인 영호가 어머니의 건강검진 거부를 지지한다니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의료계에서는 고령자에게 무조건적인 종합검진을 권하지 않아요. 특히 어머니처럼 80이 넘으신 분들께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연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르신들은 더 자주 검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하지만 그런 변화가 종종 병으로 오인될 때가 많아. 그러다 보면 필요 이상의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정희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말순이도 그랬어.
검진에서 뭐가 발견됐다고 겁을 줘서 수술까지 하게 됐지. 그 사람 평생간 때문에 아픈 적 없었는데. 둘째 딸 혜정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검진 결과도 믿을 수 없다는 건가요? 영호는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담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검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령자에게는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70대 이상에선 혈압이 약간 높은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 하지만 기준치만 보면 고혈압이라고 치료를 시작하게 돼. 그러다 약을 먹고 오히려 어지럼증이나 낙상 위험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 가족들은 모두 조용히 영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과일을 건네며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진에서 작은 혹 같은 걸 발견하면 젊은 사람들과 달리 관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고령에서는 그런 병변이 매우 천천히 자라거나 아예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술이나 생검 같은 침습적 검사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연희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광고에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검진이 생명을 구한다며. 그러자 영호의 아내인 미경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은 대학에서 보건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그런 광고 문구들이 항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일부는 공포 마케팅에 가까워. 특히 노년층에겐 더 그렇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필요 이상의 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 식탁 주변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혜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연세에는 어떤 검진이 적절한 건데요? 영호가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인 혈압, 당뇨 체크 정도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복잡한 영상 검사나 침습적인 검사는 증상이 있을 때만 선택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정희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제 와서 뭘 더 검사하고 치료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니? 난 남은 시간을 병원 들락날락하며 보내고 싶지 않구나. 정희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어른들의 눈빛은 점점 이해의 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럼 엄마, 앞으로는 어떻게 건강을 챙기실 건데요? 정희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아침마다 뒷산 한 바퀴 돌고 텃밭 일구고 마을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그게 내겐 최고의 약이지. 정희 할머니의 당당한 선언에 추석 식탁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 이해의 빛도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추석 밤이 깊어가는 동안 가족들은 정희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어머니, 검진은 받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때는 병원에 가보는 걸 고려해 주세요. 정희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내가 아프면 너희들한테 연락할게. 하지만 건강하게 살려면 병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희 할머니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20만 원이 넘는 종합검진비를 내며 병원을 다녔지만 이제 그 시간과 비용을 다른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아침 정희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그녀는 가벼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 뒤편의 작은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50m도 걷기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 한 달 후에는 작은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요즘 아침마다 뵈네요? 운동하시는 거예요? 동네 친구 김순자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살짝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건강검진 대신 내가 직접 건강 챙기기로 했어. 아침 걷기가 첫 번째 계획이지. 순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고요? 이 나이에? 용기도 대단하시네. 정희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이에 검사해서 뭐해?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날부터 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었지만 일주일 후에는 마을 할머니 셋이 더 합류했고 한 달 후에는 새벽 걷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어르신 7명이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 되었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희 할머니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집 뒤편 텃밭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쇠락했던 텃밭은 정희 할머니의 손길로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계절마다 다른 채소들이 심어졌고 정희 할머니는 그 텃밭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정희 씨, 요즘 텃밭 때문에 더 젊어 보이네.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다 던진 말에 정희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흙 만지면 사람이 젊어진다잖아요. 진짜인가 봐요.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검진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명절마다 혈압을 재보고 간단한 건강 체크를 했지만 놀랍게도 정희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전보다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체중도 3kg 줄었네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정희 할머니는 아들을 향해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그렇지. 하루 종일 텃밭에서 일하고 아침에는 걷고 경로당에서는 율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아졌나 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마을 경로당에서 새로운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국악을 배웠던 경험을 살려 실버 장구 교실을 열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장구를 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우리 마을 경로당이 살아났어요. 마을 복지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적막하던 경로당이 이제는 웃음소리와 장구 소리로 가득 찼으니까요. 정희 할머니는 건강검진에 쓰던 돈도 새롭게 활용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에게 용돈을 보내고 얼마는 마을 독거노인 돕기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신을 위한 선물로 썼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던 수채화 교실에 등록한 것입니다. 할머니, 진짜 화가 되셨네요. 손녀 민지가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놀라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노인네라고 새로운 걸 못 배우란 법 있니? 정희 할머니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의사인 영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진료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무조건 검사하고 약 처방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일상과 즐거움에 대해 더 많이 물어보게 됐죠. 영호의 부인 미경도 대학에서 노인 건강과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그 특강에서 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중요한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정희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군청에서 진행하는 실버 지혜 나눔 프로그램의 강사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손녀 민지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할머니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신 있게 해보세요. 첫 강연 날 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군민회관에 섰습니다. 7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가을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기로 한 거지요.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과 돈을 다른 데 쓰기로 했어요. 아침 산책, 텃밭 가꾸기, 장구 배우기, 그림 그리기. 이런 활동들이 저에겐 약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생기 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모든 검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정말 필요한 검진만 선택하고 나머지 시간은 행복하게 사는 데 쓰자는 거예요. 병을 찾기보다 건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어르신들이 정희 할머니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었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며 감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건강검진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의 산골 마을은 다시 한번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었고 정희 할머니의 텃밭에는 가을 무와 배추가, 고추는 빨갛게, 호박은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 내년 실버 건강축제 대표로 할머니를 추천하려고 해요. 군청 사회복지과의 젊은 직원이 정희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실버 건강축제는 군에서 매년 개최하는 노인 건강 증진 행사였습니다. 저요? 제가 무슨 대표예요? 정희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군내에 널리 알려졌어요. 건강검진 대신 삶의 질을 선택한 할머니로요. 많은 어르신들이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정희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나요? 그저 제 방식대로 살았을 뿐인데.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일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을 넘어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정희 할머니는 내년 봄에 심을 씨앗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종소리가 울렸고 문을 열자 서울에서 온 막내딸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추석 전에 미리 왔어요. 엄마 좀 도와드리려고요. 정희 할머니는 반가움에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연희는 할머니 집으로 들어오며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집이 달라졌네요? 뭔가 더 밝아 보여요. 정희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형부가 벽지도 새로 발라주고 마루도 손봐줬어. 내가 사는 공간도 가꾸니까 기분이 더 좋더라. 저녁 식사를 하며 연희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년 전에 비해 훨씬 생기 있어 보였고 눈빛도 더 밝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고백할게요. 작년에 엄마가 검진 안 받겠다고 했을 때 정말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이 병원 다니면서 병 찾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약이었어. 이틀 후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추석을 함께 보내기 위해 모인 가족들은 정희 할머니의 변화에 모두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피부도 좋아지시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볍네요. 큰며느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텃밭 일구고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 그런가 봐.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마당에 둘러앉아 정희 할머니의 일년을 들었습니다. 아침 산책 모임에서 시작해 텃밭 가꾸기, 장구 교실 운영, 수채화 배우기, 그리고 군청 강연까지. 정희 할머니의 삶은 검진을 거부한 후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선언을 했지만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존중해준 우리 가족들에게 고마워요. 특히 영호, 너의 의학적 지지가 큰 힘이 됐어. 영호는 어머니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어요. 사실 요즘 의료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시작됐어요. 과잉검진, 과잉치료에 대한 반성이죠.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정희 할머니의 마당에서 보름달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수채화를 배우겠다고 졸랐고 딸들은 할머니의 텃밭 비법을 물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마을 경로당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우리 마을 좌담회라는 이름으로 정희 할머니와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각자의 건강 비결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년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건강이란 병원에서 주는 종이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들어가는 것이더라고요. 밥 잘 먹고 가족과 웃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일하며 보내는 하루하루.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진짜 건강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희 씨, 그래도 간혹 아플 때는 어떡하나요? 그래도 약은 필요할 텐데. 정희 할머니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검진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의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필요한 치료는 받아야지요. 다만 건강할 때 굳이 병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건강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좌담회가 끝난 후 정희 할머니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녀는 손녀 민지가 추석 선물로 준 새 모자를 쓰고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자 마을 입구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머, 저기 누구지? 가까이 다가오자 정희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작년에 세상을 떠난 말순이 할머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정희 이모님, 말순이의 큰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모님 소식 들었어요. 건강검진 대신 삶의 질을 선택하셨다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같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정희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순이를 떠올리니 아직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순이가 그립구나. 같이 이 텃밭에서 고추도 따고 마을 축제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말순이의 자녀들은 정희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말순이의 이름으로 마을에 작은 쉼터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할머니 쉼터라는 이름의 그 공간은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작은 공연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정희 이모님이 그 쉼터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이모님의 건강 이야기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희 할머니는 텃밭 한켠에 놓인 평상에 앉아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건강이란 숫자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일상의 기쁨 속에 있는 거였구나. 정희 할머니의 작은 깨달음은 이제 마을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검진을 거부한다는 소극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